하면 이제 중국 선사들 얘기하는 게 죽은 선 하지 말고 살아있는 선 하라. 발발발 해야지 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려면 내가 묶여있는 관념을 이제 떨쳐나와야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본래 관념이라고 한 것은 내가 정해놓은 낱말이자 용어죠. 그렇지, 단어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살아있는 거라는 거는 지금 당장,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맛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는 이런 모든 작용. 관념 자체는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는 관념 그러다 이렇게 그 사고의 생각의 기준을 세우는 순간 그게 현실하고는 안 맞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 행동이 달라지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 관념은 작용한 거 아닙니까? 실체는 없지만 그것을 보고 이제 마치 꿈꾸듯이 아니. 그 생각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네. 생각을 통해서 나온 거는 네. 그는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이 곧 관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생각이고. 네. 12분별. 그렇죠. 옳다는 그렇죠. 그리고 분별은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네. 그 분별이 들어가기 전, 생각 전, 네.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여기를 가로막는 어떤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떠한 느낌이 일어나면은 네. 그 일어남과 동시에 그 분별이 일어나요. 네. 생각을 통해서 나오죠. 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나온 것이 사실은 그 전부이고 나인지를 아는데 네. 그게 내가 아니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 분별이 일어나기 전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나 이런 얘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일어났다 살았다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렇죠. 지금 여기 계속. 그렇죠. 네. 이미 생각으로 들어가서 나온 거는 그 참나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순간은 관념이 생길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관념이지 생각 전이니까. 네, 그거를 관념에 빠진 걸 이제 꿈꾼다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빠져서 거기에서 그것이 난지 알고 착각을 하고 네. 거기에서 그 나의 삶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은 전부가 다 그것을 그 꿈이다 얘기죠. 이제 그 관념에 빠져 있을 때의 특성이라는 건 마치 이제 그 어떤 그물에 걸려 있듯이 사고가 원활하지가 못하고 내 그 사고의 틀대로 보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지금 여기를 자꾸 놓치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기식으로 왜곡시키고 재단하고 그런 현상. 그렇죠. 그렇죠. 이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는 자꾸 지금 여기는 한 번도 못 쓰면서 네. 이미 지나간 거 과거에만 매달려서 그것이 그걸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를 괴롭게 했다, 나를 아프게 했다, 뭐 했다 이렇게 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힘든 거예요. 고통 속에 있고 괴로운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거든. 나는 남이 나를 욕을 했다. 또 나한테 이러이러한 핀잔을 줬다. 네. 이렇게 하면 그 말이 그대로 들어가서 나한테 내 거가 된 거야. 네. 거기에 내가 머물러 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가 괴롭힌 것이 아니라 네. 그를 되는 이후에 내가 그로부터 내 스스로가 거기에 걸려들어서 괴로운 거예요. 이제 일단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현실이고 지금 여기는 현실이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여기를 볼 수 있도록 이제 하나하나 이제 끌고 나오는 게 그게 방편적이고 끌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용되어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건데 그렇죠. 작용 자체죠. 네. 작용되어지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자각되어지고 있는 상태, 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러이러한 말이 나한테 들렸어 할 때는 그건 이미 아니고 놓친 거고요. 일어남과 동시, 네. 동시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 있거든. 네. 한 찰나도 멈추지 않고. 네. 그것만이 참이란 말이에요. 그것만이. 그리고 거기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분별 들어가는 순간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미 분별 들어간 그걸 가지고 나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거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렇대. 그러니까 이미 지나서 그 작용은 계속 지금 있는데 지금 여기라는 것은 쉼없이 작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한 번도 쓰지를 못하는 거야. 다 놓치고 짐이 지나간 것만 가지고만 쓰는 거야.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치심이라 그러죠. 치심이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 내가 이 자유롭지 못하고 어디에 걸려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시발점이 그거예요. 이미 지난 거 가지고 자꾸 그걸 붙들고 늘어지고 누가 붙들으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라는 것은 쓰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전부가 다 그렇게 살아. 전부가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내가 괴롭지 않아도 될 일을 스스로가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아야 될 것을 고통스럽다고 그걸 묵혀지고 앉았고 그것이 이미 고통스러움을 실컷 당하면서 계속 거기에 그것이 그런 상태로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라 계속 그것이 또 이제 막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커지니까 우락부락해지고 얼굴 색이 변해지고 막 상대하고 싸우게 되고 갖가지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나가잖아.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찰나찰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작용이라는 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자각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지나간 것한테 연연하지 않죠. 그렇죠. 어떤 것이 누가 상대가 나를 욕을 했든 때렸든 연연하지 않게 되죠. 지금 일어나는 거 그거를 쓰라 이 말이죠. 그것만이 참이다. 그거는 이제 일단 지금 여기서 자각하는 동시에 흘려보내는 거니까 그냥 계속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수동적이고.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사실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게 흘러가는지 안 가는지 또 알지 못하는 거야.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아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그 자각되는 상태를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동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내가 알아차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또 적극적인 거죠. 자각을 해야 되니까. 자각을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만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만이 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것만이 참이면 거기에서 계속 한시도 멈추지 않고 네. 변한다고요. 예,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념에 묶인다고 표현하듯이 자각을 못하는 상태면 그렇죠.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자각되어져 있는 상태를 뭐 살아있는 그거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생각 속에 묻혀서 점점 더 그걸 생각을 더 키워내고 이런 상태가 난지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이제 거기서 내가 묶여있는 관념을 본다는 거는, 원래는 이제 그 관념이 곧 나였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죠. 관념에서 다시 한 번 더 물러나면서 그 관념과 내가 분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분리할 수 없어요. 근데 관념을 이미 내가 아닌 관념, 어리석은 관념으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관념에 묶여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늦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작용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다고요. 흐름을 알아차림만 계속 따라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내가 뭐 이걸 실수했구나, 뭐 잘못 알았구나.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하면은, 실수했다는 것도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러면 그 생각이 나는 것 때는 그건 진짜잖아. 그것도 참이잖아. 그럼 그 참이, 내가 지금, 실수했다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드는구나 하면 그 생각에 또 자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사라지고, 또, 그것이 지금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일어나는 것도 지금 여기잖아. 느낌으로 그렇죠.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꼭 이렇게 뭐 안이비설 신에서 느껴지는 그것도 있지만은 또 생각에서도 불현듯하게 일어나는 그것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의라 그러죠, 의라. 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같이 이렇게 계속 깨어있고 깨어있고 하는 거예요. 생각에 대해 일어나는, 불현듯하게 일어나는 그 생각에 대해서도 내가 깨어있어서 거기에도 내가 걸리지 않고, 내가 잡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봐야 될 게 지금 눈앞에 있는 내가 지금 여기 이것 말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받쳐야 될 게 없어지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거 살아있는 거니, 이거 죽어있는 거니, 그걸 논할 필요가 없죠. 그거 역시 관념이잖아. 그리고 이제 이걸 보는 주체가 있느니 없느니. 그렇죠. 그것도 관념이죠. 그것도 제 생각이니까. 그냥 그럴 뿐이잖아.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뭐라고 오히려 표현하는 그 자체가 관념인걸. 그죠? 관념 속에 관념이 더 씌워져가지고, 아무리 입혀본들 그거 뭐예요?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 지금 여기 일어나는 생각들도 지금 여기는 진실이지만 그게 지나가고 그게 묶이면 그거는 이제 허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자각이 되어지면은
된다고 그랬죠? 예. 그건 왜 그러면 생각을 자각이 되지만 거기서 벗어나느냐? 예. 그것이 사실이라면은요. 예.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진짜라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것도 분별이라든가 느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생각들, 분별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은, 그게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예, 거짓이. 내가 생각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거든요. 지금 있는 그것이 있기 전, 작용된 후, 작용돼서 처음에 나오는 그 작용만이 참이라겠죠. 근데 작용 끝난 상태에서 머리를 굴려서 나온 그 말은 이미 지금 여기가 아니죠. 네. 벚꽃을 맞은 문제.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훌륭한 거라도, 거기에 내가 걸려든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대로 그렇고. 왜? 그 좋은 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가 안 돼. 그리고 그런 상태를 또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지나. 그걸 또 그런 쪽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또 그걸 또 찾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고통이에요. 그냥 생각 분별은 일어나되 일어난 그 자체에 대해서 계속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잡을 것도 없고 머무를 것도 없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쉼없이 일어나는 그 작용,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깨어있는 그 상태가 깨어있음이고 그 상태가 참이다예요. 그러니까 오직 알아차림만 있고 다른 거는 들고 있을 게 없네요. 그렇죠. 알아차림이고 자각이라는 거죠. 예, 자각만 계속 쉼없이 자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 생각이 일어나든 또 눈에서 어떤 무엇이 보이든 어떤 뭐 들리든 어떤 것이 느껴지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허상이에요. 그것은 작용이 끝나고 남은 찌꺼기예요. 그렇죠. 찌꺼기. 그러니까 그 찌꺼기는 찌꺼기야. 계속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지금 나오는 화면에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그 흐름을 안 놓치는 건데 눈에 나오는 화면을 안 보고 자꾸 지나가는 거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이제 흐름을 놓치는 지금 여기는 정말 못 보고 이미 지난 것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지금 여기만 제대로 보고 있으면 앞뒤 관계도 다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파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영화나 스토리 같은 건 흐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인지되면 인지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알아차림의 순간순간 계속 그 현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알아차림이 계속 그렇게 되고 있으면 그 놓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 따라가고 그렇죠. 네.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원활하게 되어지는 상태 그런 것들을 이제 삼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념수경에 알아차림만이 현존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지고 이제 알아차림이 일단 거기 이제 세석들도 보면 뭐 이마 미간 사이에 알아차림을 둬야 된다. 아니면 뭐 코 앞에 알아차림을 둬야 된다. 이런 미치적인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그 아니비설신이 그거를 보는 거기가 알아차림을 하는 장소인데 그거 이제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고 이제 지금 여기라는 것에 그렇게 머무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굉장히 신비한 뭔가를 느끼지. 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단 한순간도 계속해서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이제 저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도 댓글로 올려놨었지만 그 기존에 이제 제가 들었던 거는 이제 고요함과 알아차림이 항상 별개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알아차림이 지금 현재 하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 거기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과 고요함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들끓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번에 오셨다는 그분 같은 경우도 고요해야 그러니까 이걸 사방 경계를 다 잡고 고요해야 이제 고요한 건데 마음을 다 열어놓고 경계를 다 받아들이면서 고요한 건 참 이제 그런 방식은 힘든 거죠. 불가능하죠. 그런 모든 것은 다 일어날 건 일어나면서 그런 상태에서 계속 깨어있는 상태에 그것이 참 고요함이죠. 네. 어디에 앉아서 그렇게 잠깐 느끼고 있는 것은 그건 고요함이 아니죠. 네. 네. 의감이죠. 그러죠. 그건 생이 아니죠. 네. 그게 한 10년, 20년 넘어가면 이제 버리기 힘들거든요. 보통, 그럼 스스로도 그거에 느끼면 이제 상기증 같은 것도 걸리고. 그렇죠. 고통스러운데도 그거 아니면 아예 이제 그나마 이제 다 상황을 다 막고 자기를 고요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사방에서 물길이 들어오도록 이제 문을 열어버리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다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지고. 수행을 잘못하는 거죠. 네, 고요함을 방해하고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되니까. 사실은 수행은 고요함 자체를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뿐인데 따로 이제 사실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고요함 가운데 어떤 특별한 느낌들이 나면 아 이게 바로 고귀한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진짜 고요함이고 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계속되면 하는데 안 되잖아요. 전혀 아니죠. 될 수가 없죠. 네. 될 수가 없죠. 근데 그 조건을 만들려고 이제 산속에도 들어가고 사람들 아무 데도 없는데도 숲속으로도 들어가고 다시 이제 앞에 말씀한 대로 그런 조건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고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렸던 나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던 무슨 말이 들렸다 하더라도 그 말이 나를 걸리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취했기 때문에 취하거나 밀어내거나 하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든 거예요. 아프고 고통이 있고 그런 거예요. 취했거나 밀어낸 건 전부 내가 그걸 알아차림을 해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분별 속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험하는 거라. 그냥 제가 나를 비난하려 하고 그런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이놈을 죽여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사유 속에 아니지. 비난하면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네. 무슨 말인지 그냥 하고 있어. 네. 근데 내가 그걸 비난한다고 할 때는 이미 그 자 비난이라고 한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는 그건 분별이라고. 네. 이제 경제는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도 당시에 이제 그 외도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난할 때 저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알고 또 저들이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 어리석은지 안다.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취하지 않는다는 것도 억지하는 거고요. 네. 또 버린다 하는 것도 억지를 하는 거고요. 네. 그냥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어떠한 작용이 일어났어요. 네. 그럼 작용이 일어나고 그것이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작용이 일어날 뿐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이 깨어 있어서 그 상태가 계속 자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 나를 욕을 했다, 칭찬을 했다, 이건 분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어떤 나한테 적의가 있는 사람이랑 질투가 있는 사람이 쟤는 이렇게 해서 이래서 나빠 그런 식으로 하고 자기만 아는 게 머무는 게 아니고 주변에다가 막 이제 그 소문을 퍼뜨리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미지를 심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이제 그렇게 그냥 힘을 잃어버리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어느 정도 어떤 힘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그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실 사회생활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응을 하려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질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자기가 어떤 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불만이 있고 그것을 가르쳐주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도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내가 그냥 알아차리고 한다고 놔둬버리면 뭐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할 때 주변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맞서고 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제 여기 우리 유튜브에 이제 유튜브에 내용들을 올리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댓글로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이런 거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공부는 하려면 여기 와서 배워야 된다 그런 식으로 댓글을 하고 그게 실제로 사람들을 빼가는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으로 지금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네. 내가 평온해지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사회적 관계는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거기에서 지금 말한 그것은 처세술이잖아. 처세술은 인간 세계에서 움직여지는 대로 네. 그들을 갖다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거 그거는 이 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그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관념에 묶이지 않고 잘 지금 여기에서 필요 없는 것에 대한 대응은 안 하겠지만 또 필요할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훨씬 더 적절해질 것 같은데요. 그게 편하겠어. 내가 계속해서 찰나찰나 변하면서 작용되어져 가는 게 상태를 놓치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편해요. 구조가 편하죠. 그렇죠. 네. 사회생활을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들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이제 또 뭐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이제 주변에 제자를 잡고 양성을 하시고 가르치다 보면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나는 이렇게 A라고 가르쳤는데 선생님이 B라고 가르쳤다고 이제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그리고 알아차림이 일단 내 스스로 머물 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한 상태지만 또 관계에서도 분명히 쓸 수 있는 부분.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할 때에는 또 필요로 해서 할 경우에는 있다면은 또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그 대응한다는 그 자체의 그 관념에도 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위험하죠. 내가는 항상 지금 여기에 계속 자각이 되어지는 상태 하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축구 할 때도 보면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과거 이제 다른 선수하고 어떤 상대편 선수하고 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해도 할 필요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파울을 해가지고 퇴장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치 그 상황에서 그 관계에서 관념에 묶여가지고 지금 여기만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 이제 저 나 괴롭히는 놈 해가지고는 한 방 쳐가지고는 퇴장 당해버리고. 근데 사회생활에서는 그런 일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니까 굳이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머릿속에 이제 그 관념에 갇혀가지고 상대는 이제 그때 하고 지금은 다른 사람인데 나는 옛날에 그 사람을 머릿속에 그리고는 계속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을 배우려면 뭐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배우든가. 그러니까 이게 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문가들한테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분명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제 심리학이나 뭐 어떤 학문이라는 건 전부 관념론이기 때문에 철학도 그렇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해주는 선생님들이 자기가 배운 관념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대를 보면서 있는 그대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배운 관념, 학문의 틀에서 이제 재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 대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얘기가 아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그 선생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틀에서 왜곡해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 근위에 묶여 들어가면 내가 생각한 게 그게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상황을 있는데 그대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생각 속에서 빠져서 그런 관념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상태라면 삶이라면은 그는 힘들 수밖에 없고 영원히 그 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은 그런 그 분별 속에서만 평생 헤매다가 삶이 뭔지 단 한순간도 찾지 못할 거예요. 그냥 어리석게 살다가 그렇게 어리석으면 끝맞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언젠가는 그러한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또 이해하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비 속에서 살고 이걸저걸 뭐다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건 그러다 저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한번 무의미한 나의 삶하고는 무의미한 것이다 하는 걸 언젠가는 자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각돼서 한다면은 사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이 속에서 똑같이 살지만은 거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일상 세간의 일이라는 거는 사실 상대의 의도 파악이라든가 어떤 의도로 저런 시비 분별을 하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 수행에서는 그 의도 파악 그게 어떤 의도로 해가지고 하는지 그거보다는 거기서부터 아예 밖으로 나와서 깨어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의도라는 것은 다 작용되고 나면 찌꺼기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백날 첫날 떠들고 얘기 분별해서 들어가 본들 해결책 있나요? 또 다른 것이 또 다른 걸 낳고 해서 계속 나열만 시킬 뿐이야. 그래서 화두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만 아픈 거야. 저는 의도 자체가 원천적이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도는 어떤 조건이 나면 나오는 생각일 뿐이네요.
그래서 그거에 절대 그걸 진리 그냥 그걸 붙들면 안 되죠. 이해가 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 12분별 속에서 있는 데서 같이 12분별을 따져야겠어요? 아니죠. 어차피 거기서 다 물러나야 되니까. 거기서는 해결책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의도가 뭐 A가 맞냐 B가 맞냐 하면 A가 맞다 해도 틀리고 B가 맞다 해도 틀리고. 선생님 지난번에 그 문자 보내신 게 그 내용인데요. 네. 중요한 것은 참인 것은 지금 여기에요. 네. 거기서 이제 의도들도 나오는 거니까. 작용되어가지고 남은 찌꺼기, 네. 그걸 분별이라 그러고 생각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거 아무리 해본들요, 해결책 영원히 없어요. 오히려 머리만 더 복잡해져가지고 머리만 아프고 그 세상 사는 게 귀찮다고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할 거예요. 그럼 그 짓을 왜 해요? 그거는 내가 화약을 들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좀 어차피 관념을 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제 안 이고 가도 될 짐을 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세상에 어떤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없죠.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거. 근본은 지금 여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위대한 철학이라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네, 전부 다 관념에 묶이는 건데. 예. 어떠한 위대한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거 역시 뭐예요? 전부 다 관념이죠. 관념이에요. 다 씌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최상의 학문이다 뭐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네. 이제 아까 저희 얘기했지만 에크하르트 톨레나 지금 얘기하는 몇몇 사람들은 그거를 다시 지금 여기 학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기를 실제로 보는 수행 그 자체를 가르치지를 못하고 자기가 모르니까. 그걸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를 본다는 그 관념에 다시 빠져가지고 그러면 진짜 괴롭거든요. 그렇죠. 개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것만 봐야 되니까 온전하게 사유를 못해요. 그렇죠. 과거도 보면 안 되고 미래도 보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거 다 생각이라니까. 과거라는 것도 생각이고 미래라는 건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서 과거의 기억을 되돌려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될 일들도 있을 거고 또 미래 계획을 해가지고 일을 이루어야 될 것도 있죠. 있죠. 살다 보면 그렇겠죠. 근데 그런 수행을 하는 쪽에서는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적절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왜 하지 못하게 해요? 그거 자체가 다 과거를 가도 거기가 지금 여기고 미래를 가서 살피는 것도 지금 여기가. 그렇죠. 근데 그런 개념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지금 이 시간 이것만 지금 여기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역사를 얘기하다가 뭐 고려시대를 얘기하고 삼국시대를 얘기하고 하면은 그것이 실질적인 삼국시대나 고려시대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난 얘기예요. 예. 지금 일이야.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든 미래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적절하게 갖다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쓰고 나서는 버리고. 벌 것도 없어. 네. 그냥 흩어지게 내버려 두는 거야. 예. 그죠? 예. 버리려면 힘들잖아. 내가 지금 여기에 쓰고 나면 머물러 버리지. 그렇죠. 네. 그렇지만 내가 이거 쓴다고 누가 뭘 할 거야? 내 거 내가 그렇죠. 쓰고 놓고 그런 거예요. 네. 사용하고 나면은 찌꺼기 싹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심의 분배를 따지고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보다 그것이 정확한 해결책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거, 걸리지 않는 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분별이라든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자유자재로 써. 쓰되 쓸모없이 쓴다 그러죠. 그것이 뭐냐? 그렇죠. 쓰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런 뭐 분별을 쓰지 않는다, 생각을 뭐 않는다, 이게 아니거든. 그거야 내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는 거죠. 분별 못하고서 어떻게 살아? 그렇죠. 내가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야 될 길도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하는가? 집에 어디 들어가? 그런 거는 마음대로 그렇게 써도 나한테 고통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거든. 삶에서 필요로 한 것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쓰고 나서 그 영혼이 남질 않는 거예요. 찌꺼기가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항상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머무는 게 진짜 지금 여기에 머무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억지로 지금 여기라는 걸 세우고 그 지금 여기에서 항상 알아차려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여기라는 관념에 머물러 버리니까 이제 위험하죠. 행동 반경이나 사고 반경이 너무 좁아져 버리지. 부자연스럽지. 경직되지.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에크하르트 톨레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건 수행 아니야. 경직되고 내 삶이 부자연스럽고 그 어떻게 살아? 억지로 두드려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로봇 같잖아. 그 로봇이 이게 불편하지. 근데 이제 스스로는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데 배우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필요에 따라 쓸 줄 아니까 쓰는데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못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명확히는 모르는데 이제 그게 이제 깨달은 자와 깨달지 못한 자의 차이라고 이제 차별을 시키는 거죠. 영혼이 이제 배운 사람 영혼이 못 깨닫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 것도요. 문득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것도 지금 여기잖아. 그렇죠. 그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금 여기는 자연스럽게 해결을 한다고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때는 일이 더 잘 돼. 잡념도 없고, 뭐 하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잘 풀려. 그리고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돼. 그렇게 쓰고 나서는 쓴과 동시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일어나면 또 다른 것도 쓰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쓰고 쓴 것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관념이란 박스에 안 갇히니까 자유자재로 이제 저걸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념이 곧 진리고 참이고 참이 곧 관념이고 그래. 그건 이제 관념을 깨뜨린 사람이 관념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네요. 관념을 묶이지 않을 때. 그렇죠. 관념이 있어야 거기서 참이 있거든요. 관념 없이는 참 없어요. 참이 있어야 또 관념이라고 할 거예요. 같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자유로움이에요. 편하고.
편한 건 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물이 흐르듯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억지로 한다, 힘들게 해야 돼 하는 생각이 일체 안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그 일이 더 신속해지고 정확해진다고요. 글을 써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수행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효율이 100배에 100배. 해도 지치지도 않아. 억지로 하려니까 지치지. 그렇죠. 이건 억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 편안한 거예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를 만들어서 내가 그 자유로운 틀 안에서 딱 묶여서 하는 것이 자유로움이 아니라 분별과 진리를 마음대로 써야 될 건 다 쓰되 걸림없이. 예. 그러니까 일의 효율을 엄청난 거죠. 그렇죠. 지치지도 않고. 그런 사람한테는 성공인지 실패인지 이런 거 관념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 거. 하는 거니까. 그런. 예. 그것을 자유로운 삶이라 그래요. 그걸 자유라 해요. 어떤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자유롭다. 이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자유야. 그러니까 이제 그 팔정도에 이제 정원, 정업, 정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저는 어떤 뭐 하루에 뭐 한 끼씩 먹고 뭐 여러 가지 그 규칙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항상 뭐 또 보시를 하고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묶임 없이 내 관념에 묶이지 않고 늘 알아차리면서 행하면 그게 정업, 정원, 정업, 정명이 되는 거네요. 왜냐면 그 남방 정어라고 하는 것도 네. 말을 뭐 올바른 말을 하고 네. 또 예의 바르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 공손한 말하고 뭐 이런 말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네. 그를 가르쳐야 되고 그를 나무라야 될 때는 나무라는 말을 적절한 말도 할 수도 있어요. 욕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이쪽에 예의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또 예의 발휘도 할 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자유롭게 하는 거지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돼. 뭐 해야 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구애받지 않는 그건 자유로움이 아니야. 그렇게 된 거는 이렇게 유유적절하게 사용할 때가 이게 중도고 이게 자유로움이야. 이게 중도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야 이제 지금 해탈이나 일반 이런 표현들이 설명이 되는데 그 팔정도의 그 어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이제 속박되는 삶이거든요. 그래 아니지. 느낌이. 그래서 지금 어떤 스님들의 삶의 모양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이제 저거 굉장히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또 이면은 또 어떤 스님들마다 다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저게 이제 정원, 정업, 정명의 삶이거든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웃기지 않고 내가 항상 알아차림하는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이제 그래서 누구를 꾸짖는다 하더라도 좀 욕을 한다 하더라도 말을 좀 못 알아듣고 그러면 욕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에서 막 나서 정말 그 욕이 나온 게 아니라 욕을 하는 상태가 안 하죠. 그리고 그것은 입에서 나오는 뿐이지 내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동요가 돼서 하는 상태가 아니야. 이해가 가요? 네. 그러면 이분한테 도움이 되라고 해주는 거잖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것을 난 또 했다는 생각도 없고 그리고 이쪽에서 또 딴 말을 해.
또 이거 정반대되는 상태가 있어. 그럼 이쪽에서 또 웃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쪽에서 막 화냈다가 뭐 이쪽에서 네 말했다 한다고 혹시 뭐 이거 돌지 않았냐 이렇게. 웃기지 않으면서. 예,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원, 정업, 정명 다음에 정령, 정정진, 정정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이제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이제 열심히, 그러니까 어떤 승복 있고 하루 한 끼 먹고 그다음에 뭐 행동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뭐 경제적 활동은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다시 어느 순간 그 정령, 정정진, 정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따로 연결이. 그러면 활정도가 이제 함께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해가 안 해요. 항상 그 핵심은 뭐냐, 내가 자각하고 항상 욕을 해도 자각하는 상태. 그러면 상대가 들어도요, 진짜 막 내가 화를 나가지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걸 느껴져요. 부드러운 욕실지도 그럴 수도 있고, 나를 좀 지금 이렇게 꾸지람을 하시는구나. 진짜 막 악의에 받쳐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알고 보니까 내가 실제로 화가 나고 그렇게 한 상태가 아니거든.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뿐이야. 그러니까 금방 예전에 또 보면 또 웃게 되면 웃는 것이고 또 당장 이제 그거를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에 묶여서 자기 관념에 묶여서 뭔가 이제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되는 거죠. 관념을 가지고 내 입장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자기식으로 막 해석하면서. 그래서 그 자각을 하면서 그렇게 나무라기도 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말을 지금 그렇죠? 자각되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야. 이렇게 해도 지금 여기, 이렇게 해도 지금 여기야. 이거는 해서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그거 아니야. 널뛰기를 해도 세상을 다 뒤죽박죽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 이게 자유로움이야. 이게 수행이고. 만약에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그 틀 안에서 있는 그런 상태여야지 내가 자유롭고 편안하고 뭐하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올바른 수행이 아니야. 예전에 러시아 사람인데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예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식량만 딱 사가지고 이제 한겨울에 거기서 이제 뭐 몇 개월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큐멘터리 만든 사람은 고귀한 삶이다 해가지고 보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견디는 삶이지. 참 힘들겠다. 이해하죠? 우리의 수행은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이제 잘못 배우면 사람들하고 대화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경험을 해보니까. 경직되겠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다양한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보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저렇게 하는 게 어때? 자기 의견들도 얘기하고 제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기들 생각을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판단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에 이제 평정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있는 그대로 알고 따라가는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알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웃기지 않으면서 또 오히려 상대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바꿀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수행이 이제 어떤 딱딱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수행법을 택하게 되면 그런 소리들을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편안함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자각되어져 깨어있는 상태야지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각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일반하고 똑같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깨어있음도 지금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선생님이 저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답변을 드리고, 이런 이제 이건 또 자각하고는 다른 측면에 상대의 의도 파악이라는 게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는 거죠. 네,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선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이해의 바탕 없이 그냥 자각만 하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말씀하셨네, 말씀하셨다고 알고 이제 말씀 안 하시네, 말씀 안 하셨다고 알고. 근데 실제로 수행하는 데서 이제 윗바사나 하는 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걸어가면 걸어갔다고 알고, 뒤로 나아가면 뒤로 나아갔다고 알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해봐. 이렇게 아라참이 성성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되는 거야. 이렇게 가거든요. 완전한 초보일 경우에 그렇게 또 알아차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구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주 물 흐르듯이 그렇죠. 편안하게 동시에 다 해버리라 이거야. 그렇죠. 동시에. 근데 그거를 중간에 그 중급이 없습니다. 초급 쫙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면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그 근기에 따라서 그렇죠. 어디 이해하는지 그게 따라서 지금 그거부터 해결해 줘야 되잖아. 그렇죠. 어디에 자기가 묶여 있고 어디서 힘들어 하는지 그걸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나도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신통력이라는 거 있지도 않아. 네. 그건 그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나올 때, 어디에 걸려서 힘들어 하는구나. 그럼 그거 제거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일상생활을 속에서 나의 삶이 온전하게, 올바른 삶으로 진행되어 나가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거죠. 네. 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1대1 서로 하는 공부죠. 수의 신통력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그래도 혹시 사람들이 좀 보고 오는데 없다고 하셔가지고 또 항상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러셔야 이렇게 서로 소통되고 하는 것이 신통력이야. 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기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즐거워도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죠? 즐겁다고 해서 즐거움에 푹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나 힘들어서 힘든 속에서 빠져서 있는 거나 똑같아. 비중은 똑같아. 그러고 해서 즐거움 속에 푹 빠지지 마라. 거기에서도 내가 스스로 자각되라. 자각되면서 즐거움하는 건 상관없어. 그건 깨어있음이야. 이제 이게 괴로움 속에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좀 느낀 거는 뭐냐면 자각한다는 거는 순간순간을 관찰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느끼거든요. 관조와 같을 거예요. 관조. 내 마음에 변화되는 그 흐름, 그렇죠. 상태를 확인하는 거.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전에 몰랐을 때는 듬성듬성하게 넘어가던 거를 그냥 이제 계속 내가 이런 생각이 났네, 이런 느낌이 났네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면서 그 관찰의 효과가 예전에 이제 막연하게 관찰을 했을 때는
대단하게 보이던 것들이 자세히 보니까 별거 아니라든가, 예전에는 막연하게 봐가지고 이제 화가 나거나 아니면 뭐 우울해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일으키기 힘든 것들이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관찰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건데,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이제 굉장히 느리게 느껴지는 거죠. 예전보다 천천히 이제 그냥 보는, 푹푹 뛰어넘어가는 게 천천히 느리게 보여지는 거고, 그렇게 보니까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그렇게 하고 다음에 넘어가서 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 흐름, 예. 이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는 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마음 상태라는 건 늘 누구에게나, 왜냐하면 자기 마음 상태를 못 보면 어떤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늘 사실 어떻게 보면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나 행동을 일으키는 특수한 마음 상태들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자세히 안 보고 확 넘어가는 마음 상태들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개성도 생기고 또 어떤 관념도 생기고. 그것도 그런 상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그런 순간을 내가 자각되는 상태를 약간 놓쳤거나, 예. 그래서 그 관념 속에 잠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하는 상태에서의 얘기지, 예. 그것이 계속해서 자각이 되거나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그런 상태가 안 일어나요. 예. 그것도 하나의 이제 수행 과정에서 내가 잠깐 놓쳤을 때. 그러니까 일상 사람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자각은 매 순간순간 일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쓰고 있죠.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이 자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각이라는 것이 동시에 분별이 같이 와요. 네. 동시에 와. 자각이라고 해서 먼 자각이 일어나고 한 1분 후에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니야. 네. 동시에 같이 와. 그러니까 그들은 자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일어나는 그 생각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묶여있는 관념들 속에 순간순간 지금 여기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하고 이제 과거의 관념들이 혼재돼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작용이 일어나고 생각으로 난 것은 전부가 다 내가 분별이라 했잖아요. 네. 그 분별만 가지고 쓰는 거라니까. 네. 일생을. 네. 그러다 끝나. 그러니까 그 분별만 쓰고 그것이 사실인지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우락부락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TV에서 아이들 이렇게 병 치료해주고 오은영 박사.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좋죠. 네. 우선은 거기서부터 당장 발등에 불이니까 네. 꺼줘야 되니까. 네. 그렇다 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완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이 자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인 거 가지고서 어디까지 써서 그걸 해결할 거예요. 분별은 분별이야. 영원히 분별이야. 네. 찌꺼기는 찌꺼기예요. 네. 그 여운, 되어지고 남은 여운을 가지고 아무리 쓴다고 해서 거기서 참이 나오나? 네. 아니죠. 아니야.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이렇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자각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울증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거든. 네. 근데 자기가 우울하다 뭐다 거기에 파고 들어가고 심취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거죠. 경증이 되고 중증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 관념하고 자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가장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무엇을 하되 항상 자각되는 그걸 놓치지 마라. 물론 놓칠 수 있어요. 놓칠 수 있는데 놓치더라도 상관없어. 놓쳐서 또 다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다시 하시면 돼. 그걸 나는 왜 이걸 놓쳤지 뭐 했지 후회해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게 다시 이제 관념이. 그렇지. 그렇게 가진 관념이. 그냥 거기서 또 시작을 하면 돼. 매사를 이렇게 그 수행을 해나가면 돼요. 매사가 이제 사실 지금 여기에 있었는데 그 지금 여기에 매사 있다는 걸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좀 신경을 써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몸에 붙으면 너무 자연스러워져. 그렇죠. 안 하려고 해도 이제 저절로 이제. 원래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절로 되거든. 그때 이제 좀 자유롭죠. 좀 지금 좀 뭐 평생 지금까지 묶여서 와서 살았는데 그것이 금방 다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좀 묶이면 좀 어때요? 좀 약간 좀 괴로움에 들어갔다가 또 즐거움에 빠졌다가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면 돼. 그냥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태연하게 태평하게 있지 말고 분발해라. 열심히 해야죠. 분발해라. 입장에서는 그게 평생 그렇게 몸에 있고 너무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쪽에 너무 많이 몰입하다 보면은 또 힘들 수 있거든. 아니 뭐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하라 이거야. 지금 여기 항만 안 되면 됩니다. 그냥 있는 거.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더 신속하게 정확하게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삼매예요. 그러니까 효율은 엄청난 거예요. 지시지도 않아. 한번 해봐요. 하나 이제 안 들고 있으니까 뭘 들고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든데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각만을 쓰는데.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들은요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나를 믿으라고 스스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런 자각이 계속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고 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필요한 것들은 다 하게 돼 있어. 거짓이 아니 사실이야. 필요한 것들은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모든 기억력도 더 좋아져. 효율이 아주 왕성해고 집중력도 좋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한동안 우울증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제 우울증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오영 박사 나오는 애들 얘기하지만 자폐증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내 관념에 갇힌 거지 않습니까? 그 관념에 묶여가지고는 이제 늘 그것만에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과거의 후회라든가 뭐 자책이라든가 이게 묶여서 거기에만 빠져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늘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고 그거 가지고만 해도 내가 삶을 살아가도 충분한데 그걸 다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삶이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제 폐쇄적이 되고 또 자기를 타인과 가로막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억지로 한다거나 자연스럽게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할 때 병폐가 그렇죠. 네. 지금 여기를 항상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수행을 초기에 이제 몇몇 선생님들한테 가서 뭐 이것저것 어떤 지혜에 대한 것들을 배우다가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이제 고행으로 한 7년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떠올린 게 어렸을 때 이제 축제가 있었는데 산 언덕에서 이제 혼자
이것저것 어떤 거기서 이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선정을 경험을 했고 그 선정의 경험이 이제 새롭게 이제 수행을 하는 돌파구가 되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관념에 아니면 내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 뭐 배우다 보면 수행은 다 항상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버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있는 거죠. 자유롭게 되는 그거를 이제 깨닫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탈 뭐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해탈 자유도 그냥 관념이 되지 않는 그게 이제 지금 여기에 그렇게 보는 게 이제 해탈자는 거지. 뭔가 대단한 것은 어렸을 때 그렇게 그냥 고요하게 편안하게 있는 그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그 상태였다고 표현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애들이 이제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인간이 자각하는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좀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간혹 이게 놓치기도 하고 그게 분별 속에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 낙담하실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다. 그냥 또 그런 상태가 또 정신 차려서 깨어나면 그렇죠.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또 다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네. 절대 후회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건 있어. 네. 자꾸 내 자신한테 너그러워지면은 네. 의뢰 그런 줄 알고 그 타선이 여쭤볼 수가 있어. 느슨해지죠. 그럼 자각. 예. 자꾸 그렇죠.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하라니까, 뭐 자연스럽게 하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느슨하게 하길 경우에는 이게 진보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이왕에 하는 거. 네. 내 삶이 통째로 좀 싹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잖아요. 네. 지금은 온통 그 어리석음으로만 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정말 올바른 삶으로 변화돼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그 편하겠어요. 네. 그 생각을 한다면 나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다. 좀 나를 좀 다그쳐야겠다. 네. 내 자신을 내가 혼내면서 네. 좀 어느 때는 질책도 해가면서 그렇게 나가면은 좀 더 빠르죠. 예. 이제 나가는 속도도 훨씬 빠르고 또 내가 더 편한 길로 갈 수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막 열심히 한다고 보기는 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고 수행을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 가볍고 그다음에 즐겁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의무적인 거라기보다는 거기서 오는 즐거움 같은 게 있으니까. 있죠. 네. 그럼요.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뭔가를 일을 해야 되고 뭔가 관념에 묵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스스로를 이제 올가매는 거니까. 그런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으면 또 해야 되는 건데 그 수행이라는 건 이제 내 생사 먹고 사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내 편안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는 무엇인가. 그 상태가 이제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고 아무 관념이나 어떤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거에 묶이지 않고 그냥 머무는 거니까 그만큼 아무것도 없이 즐겁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만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같으면은 내가 어떤 시비거리가 돼서 크게 다투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각이 되고 하니까 그냥 싱긋 웃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죠? 네. 오, 내가 이렇게 됐나? 네. 그러면서 그때 굉장한 그 희열이 생겨요. 내가 내 자신한테 엄청 기쁨이
그때 뭐 의학자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엔돌핀, 예, 엔돌핀, 뭐 다이돌핀 뭐 그런 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도 치유를 해요. 아, 그렇죠. 예. 아까 그 코로나가 왔는데 자연 치유로 해서 나았다, 약도 안 먹거나 치료됐다 하는 것처럼 그런 치유 능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병도 잘 안 걸릴 수도 있고. 이제 사실 우리가 간염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는 온갖 스트레스거든요. 그 자체가 그냥 가만히 놔둬도 건강한데 그 스트레스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를 죽여가는 거죠. 삶이. 사회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할 애를 가지고 이제 막 공부 잘하라고 이제 힘들게 스트레스 주고 해가지고는 나중에 애가 막 자살해버리고 그런 것도 많죠. 다 자기 욕심으로. 애가 뭐 이상하면 벌써 그 부모는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주고 자살할 때까지 못 알아차렸으면 얼마나 관념이 심각한 거예요. 와, 나도. 그러니까 우리 이 공부가 수행이 나도 편안해지고 우선 또 하다 보면 내 주위도 편안해지게 만들잖아요. 억압이 없잖아요. 주위도 편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도 살고 모두가 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주위에서 어디 좀 명석한 분이 눈 떠서 이거 뭔데 자네 이렇게 변하는가 하고서 나도 좀 한번 알려줘 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분들도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이제 참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서 살펴보는 거에 비하면 참 그냥 거저먹는 거죠. 그냥.